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새가 병풍처럼 마을을 둘러싸고 맑은 시냇물이 굽이굽이 흐르는 평화로운 산골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이 마을은 사계절 내내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며 인심이 넉넉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기와가 번듯한 집에는 남모를 슬픈 사연이 매일같이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고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죽이고 안타까운 시선으로 대문을 바라보곤 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집에 살고 있던 마음씨 착한 최 씨 부인 때문이었지요. 부인은 얼굴이 고울 뿐만 아니라 성품이 비단결 같아서 마을의 다문이를 앞장서 돕고 이웃의 슬픔을 제 일처럼 여겼기에 모든 이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토록 어진 부인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시댁 어른들을 모시며 외로운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는 그나마 시댁 식구들의 구박이 덜했으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싸늘하게 변해버렸지요. 그들은 부인의 재산과 남편이 남긴 유산을 탐내며 어떻게 하면 부인을 집에서 내쫓을 수 있을까? 매일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약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부인은 그런 속내를 알면서도 가문의 명예를 위해 묵묵히 참아내며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정성껏 공양을 올렸답니다. 이 집에는 마님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따르는 우직한 머슴 복칠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마님이 겪는 수모를 옆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어요. 복칠은 어릴 적 부모를 잃고 거리를 떠돌던 자신을 거두어 따뜻한 밥 한 끼와 잠자리를 내어준 마님의 은혜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는 충직한 사람이었지요. 그는 마님이 시어머니의 부당한 꾸지람에 고개를 숙일 때마다 부엌 뒤편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어떻게든 마님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답니다. 하지만 일개머슴의 처지로 집안 어른들의 결정에 감히 토를 달거나 맞설 수는 없었기에 그저 마님의 신발을 정갈하게 놓아드리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어느덧 계절은 깊어가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낮게 깔리기 시작하더니 당장이라도 큰 비가 쏟아질 듯한 으스스한 분위기가 온 마을을 감싸 안았답니다. 최 씨 부인은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아침부터 찬물에 손을 담그며 시댁 식구들의 빨래를 정성껏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고함이 들려왔어요. 시어머니는 부인이 집안의 귀중한 가보인 비취 가락지를 훔쳐갔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억울한 누명을 씌우기 시작했고 옆에 있던 시누이는 맞장구를 치며 부인을 흉악한 도둑으로 몰아갔지요. 부인은 결백을 주장하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욕심에 눈이 먼 시댁 식구들은 이미 부인을 내쫓기로 작정한 상태라 어떤 말도 귀에 담지 않았답니다. 하늘도 부인의 슬픔을 아는지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며 굵은 빗줄기가 대지를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고 마을의 들판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부인의 보따리를 마당 한가운데로 내던지며 우리 집안에 도둑을 들일 수 없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라고 소리를 질렀고 시누이는 부인의 팔을 잡아 끌어 대문 밖으로 사정없이 밀쳐냈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부인은 젖은 옷자락을 움켜쥐고 흐느껴 울었지만 굳게 닫힌 대문은 다시는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무서운 시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감히 다가오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며 혀를 찰 뿐이었지요. 복칠은 이 광경을 헛간 뒤에서 지켜보며 주먹을 불끈 쥐고 부르르 떨고 있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불의에 대한 분노와 마님에 대한 안쓰러움이 동시에 소용돌이치고 있었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빗속으로 뛰쳐나가 마님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매서운 눈초리가 마당을 살피고 있어 일단은 몸을 숨기고 기회를 엿보기로 했어요. 마님은 차가운 빗물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갈 곳 없는 처지를 한탄하다가 결국 무거운 걸음을 옮겨 산길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가을 바람에 흔들리는 가래픈 나뭇잎처럼 위태로워 보였지요. 복칠은 마님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둘러 보따리를 챙겨 마님의 뒤를 쫓아가기로 결심했답니다. 빗줄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거세져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고 산길은 진흙탕이 되어 발을 내디딜 때마다 미끄러지기 일쑤라 걷기가 매우 고달팠어요. 최 씨 부인은 쏟아지는 비에 몸이 덜덜 떨리고 눈물 때문에 시야가 흐려졌지만 친정으로 돌아갈 면목도 없어서 그저 정처 없이 숲길을 헤매고 있었답니다. 그녀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대로 빗속에서 목숨을 잃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지요.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마님, 제발 멈춰 서십시오. 라는 다급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는데 그것은 바로 충직한 머슴 복칠의 목소리였어요. 복칠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참고 마님을 향해 달려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마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정성껏 보호해 드렸답니다. 부인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복칠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참았던 서름이 폭발하여 그의 품에 기대어 한참을 목 놓아 울고 말았지요. 복칠은 마님, 제가 있습니다. 이 못난 놈이 끝까지 마님을 지켜드릴 터이니 제발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부인을 위로했고 그의 따뜻한 진심은 얼어붙었던 부인의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기 시작했답니다. 비록 비바람은 여전히 거셌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끈끈한 유대감과 믿음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복칠은 마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기 위해 근처에 있는 버려진 작은 오두막으로 향했는데 그곳은 예전에 사냥꾼들이 잠시 쉬어가던 곳이라 비를 피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답니다. 그는 마님을 자리에 앉히고 근처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구해와 어렵사리 불을 피워 차가워진 방 안의 온기를 채우기 위해 정성을 다했어요. 부인은 불꽃을 바라보며 잠시 정신을 차렸고 자신을 위해 이토록 애쓰는 복칠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눈시울을 붉혔지요. 복칠은 마님, 지금은 비록 힘드시겠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입니다. 라고 말하며 부인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답니다. 그 시각 마을의 시댁 식구들은 부인을 내쫓은 것에 기뻐하며 남편이 남긴 금괴와 땅 문서를 어떻게 나눌지 탐욕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저 눈엣가시 같은 물건이 나갔으니 이 모든 재산은 온전히 우리 차지가 아니냐며 깔깔거리고 웃었고 시누이는 이미 비단옷을 맞출 생각에 들떠 있었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행이 영원히 비밀로 남을 것이라 굳게 믿었지만 하늘은 결코 그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고 있었으며 복수의 씨앗은 이미 빗줄기를 타고 자라나고 있었지요. 마을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지만 그 욕심쟁이들의 방 안만은 탐욕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라 있어 참으로 대조적인 풍경을 이루고 있었어요. 오두막 안에서 부인은 복칠이 건네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조금씩 기운을 차렸고 비로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답니다. 그녀는 시댁에 두고 온 부모님의 유품과 억울한 누명을 생각하면 밤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는 복칠이 있어 큰 위안을 얻었어요. 복칠은 마님에게 제가 밤을 새워 지킬 터이니 잠시라도 눈을 붙이십시오. 내일 아침 비가 그치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밤새도록 오두막 문 앞을 지키며 비바람을 막아내었답니다. 그의 등은 비에 젖어 축 처져 있었지만 마님을 지키겠다는 의지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강인해 보였지요. 빗소리는 오두막 지붕을 때리며 밤새도록 이어졌고 숲속의 짐승들도 숨죽인 채 대지의 노여움이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있는 고요하면서도 긴박한 밤이었어요. 부인은 복칠의 헌신적인 태도를 보며 단순한 머슴 이상의 깊은 신뢰를 느끼게 되었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지혜를 모으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녀는 복칠에게 자신이 억울하게 빼앗긴 것들과 시댁 식구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고 복칠은 그 이야기를 경청하며 복수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했지요. 어둠 속에서도 두 사람의 눈빛은 희망의 불꽃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으며 새로운 운명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길게 이어지던 빗줄기가 가늘어지더니 구름 사이로 희미한 새벽빛이 내리쬐기 시작했고 숲속은 상쾌한 흙내음과 풀향기로 가득 찼답니다. 복칠은 일찍 일어나 주변을 살피며 마님이 드실 산딸기와 맑은 이슬을 모아 정성껏 대접했고 부인은 그의 세심한 배려에 다시 한번 감동의 눈물을 흘렸지요. 그들은 이제 마을로 돌아가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하고 오두막을 나서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산길은 여전히 험난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어 그 어떤 장애물도 두렵지 않았답니다.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사람들은 비에 젖은 몰골로 돌아온 부인과 복치를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어떤 이들은 시어머니의 보복이 두려워 외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복칠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마님을 호위하며 마을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나갔고 그의 기백에 눌린 사람들은 저절로 길을 터주며 그들의 행보를 주목했답니다. 부인은 비록 초라한 차림이었지만 그 기품만큼은 예전보다 더욱 고고해 보였고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지요. 마을 전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함이 일대를 짓눌렀어요. 시댁 대문 앞에 도착한 복칠은 큰 소리로 대문을 두드리며 마님의 귀환을 알렸고 안에서 승리감에 도취해 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깜짝 놀라 밖으로 튀어나왔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돌아온 부인을 보고 어디서 감히 도둑년이 다시 발을 들이느냐며 막말을 퍼부었지만 이번에는 복칠이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맞섰지요. 그는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십니까? 마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며 모든 것은 당신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거짓입니다. 라고 외치며 마을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꾸짖었답니다. 시댁 식구들은 머슴 따위가 자신들에게 대드는 것에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대문 근처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지요. 마을의 가장 연장자이신 어르신께서도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오시며 이게 무슨 소란이냐. 비 오는 날 쫓겨난 사람이 돌아왔으면 곡절을 들어보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며 중재에 나섰답니다. 시어머니는 어르신의 등장에 주춤하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불안한 눈빛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 사람들의 의심을 사기 시작했어요. 복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님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황들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냈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며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모함하느냐. 저 가락지가 내 방에 없으니 전현이 가져간 게 분명하다며 억지를 부렸고 상황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 보였답니다. 부인은 그저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를 올릴 뿐이었고 복칠은 속으로 하늘의 도움을 간절히 빌며 무언가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마을에 아이 하나가 뛰어오며 어제 비가 올 때 신우이 언니가 우물 근처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걸 땅에 묻는 걸 봤어요 라고 소리쳤고, 이 말 한마디에 현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이고 말았답니다. 신우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전신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지요. 어르신의 명령에 따라 장정들이 우물가 땅을 파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그곳에서 시어머니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던 비취 가락지가 진흙 묻은 채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시댁 식구들의 사악한 연극에 분노를 터뜨렸고,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내가 잠시 귀신에 씌었나 보다라며 비굴하게 용서를 빌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일이었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은 그들의 탐욕스러운 가슴을 송곳처럼 찔러대며 진실의 힘을 보여주었지요. 부인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고, 복칠은 그런 마님의 어깨를 다독이며 승리의 기쁨을 조용히 나누었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시댁 식구들의 평판은 땅으로 떨어졌고 마을 법도에 따라 그들은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부인의 명예는 다시 찬란하게 회복되었어요. 복칠은 마님을 모시고 집 안으로 들어가 젖은 몸을 닦아드리고 따뜻한 죽을 끓여 올리며 그녀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충성심을 보였답니다. 부인은 이제야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함께 자신을 구해준 복칠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끼며 그의 손을 꼭 잡고 고마움을 표했지요. 비가 그친 뒤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맑았으며 집안 가득 따스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며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복칠의 됨됨이를 다시 보게 되었고, 한낱 머슴에 불과했던 그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마을의 전설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부인은 이제 집안의 모든 권한을 되찾았고 악한 시댁 식구들을 멀리 내보낸 뒤 복칠을 집안의 살림을 책임지는 집사로 임명하여 그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기로 결심했답니다. 복칠은 신분의 벽을 넘어 마님을 진심으로 보필하며 집안을 더욱 번창하게 만들었고, 그의 성실함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어 칭송을 받았지요. 고난을 이겨낸 두 사람의 얼굴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의 미소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시댁 식구들이 쫓겨나면서 남긴 원한과 숨겨진 보물에 대한 단서가 우연히 복칠의 손에 들어오게 되면서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칠은 마당을 정리하던 중 시어머니가 급하게 떠나느라 미처 챙기지 못한 낡은 괴짝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단순한 재물 이상의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최 씨 부인의 친정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소중한 문서와 함께 마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자산의 행방이 적힌 지도였지요. 복칠은 이 사실을 마님에게 알리고 함께 힘을 합쳐 가문의 진정한 유산을 되찾기로 다짐하며 앞날을 계획했답니다. 비운 뒤 땅이 굳어진다는 옛말처럼 두 사람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이제는 마을의 수호자이자 어진 지도자로서의 길을 걷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어요. 마을 사람들도 그들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집안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나며 예전의 활기를 되찾게 되었답니다. 복칠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님께 문안 인사를 올리며 변치 않는 충심을 보여주었고, 부인은 그런 복칠을 가족처럼 아끼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지요. 어두웠던 폭풍 우의 밤은 지나가고 희망찬 내일의 태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모든 슬픔은 빗물에 씻겨 내려갔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 억울하게 쫓겨났던 마님과 그녀를 구한 용감한 머슴의 이야기는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과 어우러져 영원히 기억될 준비를 마쳤고, 이제 본격적인 대박의 행운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칠은 마님과 함께 찾은 지도를 바탕으로 마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을 맹세하며
조용히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답니다. 부인 또한 남편의 영혼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며 편안한 안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인과응보와 사필 귀정의 정석을 보여주는 뜻깊은 결말의 시작이었지요. 긴 밤이 지나고 찾아온 평온함 속에서 두 사람의 운명은 찬란한 빛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 시작했답니다. 마을의 공기는 어제 내린 비 때문에 여전히 눅눅하고 축축했지만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내리는 소문은 그보다 훨씬 더 뜨겁게 달아올라 마을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답니다. 시어머니는 가락지가 발견된 후에도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오히려 마을 안악들을 모아놓고 복칠이가 사실은 도둑인데 마님을 꼬드겨 자신들을 모함하고 있는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다녔지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부인을 동정하다가도 시어머니의 교묘하고 끈질긴 거짓 증언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며 누구의 말이 옳은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기색이 역력했답니다. 신우이 또한 가만히 있지 않고 동네 청년들을 찾아다니며 복칠이가 마님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가문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며 있지도 않은 험담을 지어내어 퍼뜨리기 시작했으니 참으로 고약한 신보였지요. 그녀는 눈물까지 쏙 빼며 연기를 한 덕분에 세상 물정 모르는 몇몇 청년들은 복칠이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평화롭던 마을에는 묘한 불신과 경계의 분위기가 안개처럼 자욱하게 깔렸답니다. 착한 마님은 방 안에서 이 모든 소리를 전해 들으며 다시금 가슴을 쥐어짜는 고통을 느꼈지만 오직 복칠이의 진심만을 믿으며 묵묵히 기도를 올릴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먼 일가 친척 중에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박주사를 마을로 불러들여 본격적인 공세를 펼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박주사는 관청의 생리를 잘 알고 말재주가 뛰어난 인물이라 마을 사람들은 그가 나타나자마자 무언가 큰 풍파가 닥칠 것임을 직감하고 숨을 죽이며 사태를 관망했지요. 그는 도착하자마자 최 씨 부인의 집으로 들이닥쳐 가문의 법도가 무너졌으니 내 친히 바로잡으러 왔노라며 호통을 쳤고 복칠이를 관가에 고발하겠다며 위협을 가하는 바람에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답니다. 복칠이는 박주사의 기세에 전혀 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지만 마님은 자신 때문에 충직한 머슴이 고초를 겪을까봐 걱정이 되어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그녀는 복칠아,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너는 멀리 도망가서 네 살 길을 찾거라며 눈물로 권유했지만 복칠이는 결코 마님을 혼자 두지 않겠다며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단단했고 그 속에는 마님을 향한 깊은 존경과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이글거리고 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지요. 이런 흉흉한 소문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평소 마을에서 가장 덕망이 높고 지혜롭기로 유명하신 김 노인께서 복칠이를 조용히 자신의 집으로 부르셨답니다. 노인은 마을의 역사를 꿰뚫고 계시며 사람의 관상을 보는 눈이 남달라 모두가 우러러보는 어르신이었는데 그는 복칠이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따며 여셨지요. 자네의 눈빛을 보니 거짓은 없으나 지금은 뱀 같은 무리들이 독을 뿜고 있는 격이니 무작정 맞서기보다는 그들의 꼬리를 잡을 지혜가 필요하다네라며 의미심장한 조언을 건네셨답니다. 김 노인은 이어 복칠에게 속삭이듯 말씀하시기를 강물은 흐르되 깊은 곳에는 그림자가 숨어있는 법이고 진실은 햇볕에 드러나기 마련이나 지금은 비구름이 가리고 있으니 더 큰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는 옛날 이 집안의 어르신들이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숨겨두었던 가문의 장부가 있을 것이라는 힌트를 주시며 그것을 찾으면 악한 무리들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 격려하셨답니다.
복칠은 노인의 가르침에 머리를 숙여 감사를 표하며 다시금 용기를 얻었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을 보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새로운 결의를 다졌지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방해는 갈수록 교묘해져서 이제는 복칠이가 마당에 나가는 것조차 감시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그를 괴롭혔으며 심지어는 음식을 주지 않아 배를 굶주리게 하기도 했답니다. 신우이는 마님의 방에 함부로 들어가 유품을 뒤지며 이건 이제 내 차지니 손도 대지 말라며 행패를 부렸고, 마님은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며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어요. 마을 우물가에서는 마님이 정말 그런 짓을 했을까 하는 의문과 아니야. 머슴과 눈이 맞은 게 틀림없어라는 악의적인 소문이 뒤섞여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지요. 이런 험악한 상황 속에서 복칠은 밤마다 남몰래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김노인이 말씀하신 가문의 장부를 찾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했으나 워낙 넓은 집이라 찾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그는 시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서 창고의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뒤뜰에 장독대 아래를 파보기도 했지만 성과가 없어 초조한 마음이 커져만 갔고 빗줄기는 다시금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급해진 복칠은 옛날 마님이 부모님을 모시던 사당 근처에 무언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비를 맞으며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겨 조심스럽게 살피기 시작했답니다. 사당 주변은 우거진 잡풀과 이끼로 가득 차 있어 사람의 발길이 닿은 지 오래된 듯 보였으나 복칠은 포기하지 않고 벽면의 틈새와 바닥의 돌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살피며 탐색을 이어갔지요. 그때 갑자기 사당 뒤편에서 수상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포착한 복칠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박주사가 무언가를 숨기려다 당황하며 도망치는 모습이었답니다. 그는 박주사가 방금까지 머물렀던 자리를 샅샅이 뒤진 끝에 바위 틈바구니에 끼워져 있던 낡은 주머니 하나를 발견했고 그 안에서 믿기 힘든 비밀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 주머니 안에는 시어머니와 박주사가 공모하여 마님의 유산을 빼돌리기 위해 작성한 가짜 땅 문서와 함께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내용이 담긴 편지 한 통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답니다. 복칠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그 증거물을 가슴에 품었고 이제야말로 마님의 결백을 증명하고 저 간사한 무리들을 일벌백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을 직감하고 하늘을 향해 감사해 눈물을 흘렸지요. 하지만 그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확실한 승리를 위해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기로 마음먹었으며 일단은 그 증거물을 마님에게도 비밀로 한 채 품속 깊숙이 감추어 두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오늘 관가에서 포교들이 오기로 했으니 저 부정한 마님과 머슴을 당장 끌고 가라고 할 것이라며 큰 소리를 땅땅 쳤고 마을 광장은 다시 소란스러워졌어요. 박주사는 옆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가문의 수치를 씻어내고 정의를 세우는 날이니 모두가 지켜봐야 한다고 부추겼고 사람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관아의 관원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마님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마당에 서 있었고 복칠은 그녀의 뒤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폭풍 전야의 정적을 견뎌내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마을의 분위기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으며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고 아이들은 무서운 분위기에 겁을 먹고 부모의 옷자락을 꽉 붙잡으며 울상을 짓고 있었답니다. 그때 저 멀리서 관아의 포교들이 말을 타고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자 시어머니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제 다 끝났다. 저것들을 당장 옥에 가둬라 하고 비명을 지르듯 명령했지요. 포교들이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박주사는 미리 준비한 가짜 장부를 내밀며 복칠과 마님을 범인으로 지목했고 상황은 마치 부인에게 절망적인 결말로 치닫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복칠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잠깐 기다리십시오. 여기 진실이 담긴 진짜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외치며 품속에서 어젯밤 발견한 주머니를 꺼내 포교에게 당당히 건넸어요. 포교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 안에 편지와 문서를 읽어 내려갔고 시간이 갈수록 그의 안색은 험악하게 변하더니 옆에서 기고만장하던 박주사와 시어머니를 매서운 눈초리로 쏘아보기 시작했답니다. 편지에는 마님을 내쫓기 위해 시어머니가 박주사에게 뇌물을 약속한 내용과 가짜 가락지 소동을 꾸민 전말이 너무나도 상세하게 적혀 있어 변명의 여지가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반전된 상황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어쩜 사람이 저토록 잔인할 수 있느냐며 시어머니를 향해 분노 섞인 비난을 쏟아냈고 신우이는 겁에 질려 구석에 주저앉아 벌벌 떨기 시작했답니다. 박주사는 도망치려 했으나 날쌘 포교들에게 붙잡혀 땅바닥에 처박혔고 시어머니는 이건 모함이다. 저 머슴이 조작한 것이다라며 끝까지 발뺌을 했으나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진실을 가릴 수는 없었어요. 포교는 엄한 목소리로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신성한 가문을 더럽히고 무고한 일을 헤아려 한 죄,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들을 포박하여 압송할 것을 명령했답니다. 마님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아 참았던 통곡을 터뜨렸고 복칠은 그런 마님의 곁에서 마님, 이제 모든 고난이 끝났습니다. 제가 약속드리지 않았습니까? 라며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어요. 마을 어르신인 김노인께서도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복칠의 어깨를 두드리셨고 자네의 충심과 지혜가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마을의 정의를 구했네라며 크게 칭찬하셨답니다. 사람들은 이제 복칠을 머슴이 아닌 마을의 영웅으로 대우하며 그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보냈고 한순간에 뒤바뀐 운명의 소용돌이는 정의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듯 보였지요. 그러나 악한 무리들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고 압송되던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내가 돌아오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저주를 퍼부어 마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으며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했답니다. 복칠은 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화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님을 모시고 집안의 법도를 바로잡기 위한 대대적인 정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먼저 집안에 남아있던 시댁 식구들의 수하들을 모두 내보내고 진정으로 마님을 위하는 사람들을 새로 들여 집안의 화목을 도모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답니다. 집안은 다시금 평온을 되찾아가는 듯 했으나 마님은 그동안 겪은 심적 고통 때문인지 기력이 쇠해져 침상에 눕게 되었고 복칠은 그런 마님을 위해 정성껏 약초를 다리며 밤낮으로 간호에 매달렸어요. 그는 산에서 귀한 도라지와 산삼을 캐와 마님께 대접했고 그의 지극정성 덕분에 마님의 안색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으며 마을에는 복칠의 효심 섞인 충성심이 다시금 화제가 되었답니다. 부인은 기운을 차린 후 복칠의 손을 잡으며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에 빗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인데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연신 고마움을 표했지요. 마을의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어 이제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사람들은 최 씨 부인의 집을 중심으로 다시 화합하며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기 시작했답니다. 복칠은 틈틈이 마을의 힘든 일들을 도와주며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했고 사람들은 그를 복칠대감이라 부르며 장난스럽게 놀리면서도 진심으로 그를 우러러보고 따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복칠은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고 마님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보필하며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모습으로 더욱 큰 신뢰를 얻었으니 참으로 대단한 인격의 소유자였지요. 그러던 중 김노인이 다시 복칠을 찾아와 자네에게 줄 선물이 하나 더 있네라며 보관하고 있던 낡은 열쇠 하나를 건네주셨는데 그것은 이 집 지하 창고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의 방을 여는 열쇠였답니다.
노인은 이 열쇠는 주인의 덕망이 마을 전체에 퍼졌을 때만 사용하라고 선조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 적기인 듯 싶네라고 말씀하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복칠은 떨리는 마음으로 마님과 함께 그 열쇠를 들고 지하실로 내려갔고 먼지 쌓인 문을 여는 순간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눈부신 빛에 두 사람은 그만 눈을 감고 말았답니다. 그곳에는 선대 어르신들이 후손들을 위해 준비해둔 막대한 양의 금은 보화뿐만 아니라 흉년이 들었을 때 마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곡식 창고의 지도와 가문의 가르침이 담긴 귀한 서적들이 가득 차 있었지요. 마님은 그 광경을 보고 조상님의 은덕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고 복칠은 이 재물이 개인의 욕심이 아닌 마을 전체의 번영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이 보물을 어떻게 사용할지 의논하며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숭고한 정신을 보여주었으니 참으로 대박의 시작이라 할 만했죠. 하지만 이 사실을 눈치챈 또 다른 탐욕스러운 이웃들이 어둠 속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마을에는 다시금 보물에 대한 헛소문이 퍼지며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답니다. 어떤 이들은 복칠이가 마님을 이용해 보물을 독차지하려 한다고 수군거렸고 또 어떤 이들은 밤중에 몰래 담을 넘어 보물을 훔치려 시도하는 등 평화는 잠시뿐인 듯 보였어요. 복칠은 이런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밤마다 집 주변을 순찰하며 경비를 강화했지만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하고 위험하게 꼬여만 갔지요.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김노인은 복칠에게 재물은 나눌수록 커지고 쌓아둘수록 썩는 법이니 보물을 공개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잔치를 열라는 마지막 조언을 남기며 상황을 정리해 주셨답니다. 복칠은 노인의 말씀에 따라 마을 사람들을 모두 마당으로 초대하여 보물을 공개하고 그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며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자고 제안하여 큰 호응을 얻었지요. 그제야 사람들의 탐욕은 부끄러움으로 변했고 마을은 진정한 화합의 길로 들어서며 악한 소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제2의 고비였던 소문과 갈등의 폭풍우는 복칠의 지혜와 김노인의 조언 덕분에 무사히 지나갔고 이제 두 사람 앞에는 찬란한 영광과 축복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온 뒤에 땅이 더욱 단단해지듯 마님과 복칠의 유대감은 이제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강철처럼 단단해졌으며 마을은 전례 없는 풍요와 평화를 누릴 준비를 마쳤답니다. 고요한 밤이 찾아와 대지를 감쌀 때 복칠은 마님의 안부를 확인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내일의 계획을 세우며 평온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으니 참으로 복된 밤이었지요. 달빛조차 숨을 죽인 야심한 밤. 빗줄기가 훑고 지나간 기와 지붕 위로는 연한 안개가 서리어 마치 신선이 사는 마을인 듯 몽환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답니다. 복칠은 등불 하나에 의지한 채 지하실 구석구석을 살피며 조상들이 남긴 흔적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풍기는 오래된 종이 향기와 묵은 먼지 냄새는 마치 과거의 비밀을 속삭이는 듯 했지요. 그는 마님과 함께 발견한 그 보물들이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이 집안의 명예와 정통성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조심스러운 손길로 주변을 정돈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답니다.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괴짝을 다시 한번 살피던 복칠은 바닥면에 아주 미세하게 튀어나온 나무 조각 하나를 발견하고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그것을 눌러보았어요. 그러자 나지막한 소리와 함께 괴짝의 이중 바닥이 서서히 열리며 그 안에서 빛바랜 비단 보자기에 쌓인 두툼한 서책 한 권이 그 자태를 드러냈답니다. 복칠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보자기를 풀었는데 그 안에는 이 집안의 대대로 내려오는 비자금의 흐름과 시어머니가 그동안 몰래 빼돌렸던 땅 문서들에 원래 주인이 누구인지가 적힌 비밀 장부가 들어 있었지요. 이 비밀 장부를 한 장씩 넘기던 복칠의 눈은
경악으로 가득 찼고 손은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는데 거기에는 시어머니가 마님의 친정에서 보내온 소중한 패물들을 가로챈 기록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답니다. 그는 마님이 왜 그토록 구박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했는지, 시어머니가 어떤 방식으로 마을 사람들의 눈을 속여왔는지 모든 전말을 파악하게 되었지요. 복칠은 이 장부야말로 마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시댁 식구들의 죄를 낱낱이 밝힐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그것을 품 안 깊숙이 소중하게 갈무리했답니다. 다음 날 새벽, 뜰에는 이름 모를 산새 한 마리가 날아와 슬프게 울어댔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를 두고 조만간 큰 변고가 일어날 징조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복칠은 마님께 간밤에 찾은 장부의 존재를 알렸고 마님은 장부의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셨지요. 그녀는 내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마저 저들이 이렇게 더럽혔단 말이냐며 탄식했고 복칠은 마님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할 때라고 간곡하게 위로의 말을 전했답니다. 마을에는 또 다른 흉흉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마을 입구에 서 있던 커다란 당산나무가 갑자기 말라 죽기 시작하더니 우물물에서는 핏빛 같은 붉은 흙탕물이 솟구쳐 올랐어요. 사람들은 이것은 분명 누군가의 원한이 하늘에 닿아 일어나는 일이다라며 두려움에 떨었고 평소 시어머니의 편을 들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발길을 끊으며 몸을 사리기 시작했답니다. 복칠은 이러한 자연의 변화가 진실을 밝히라는 하늘의 명령임을 깨닫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 큰일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하기로 결심했지요. 복칠은 먼저 마을의 지혜로운 어르신들을 한 분씩 찾아가 장부의 일부를 보여드리며 시댁 식구들의 악행을 설명했고 어르신들은 그 명백한 증거 앞에 혀를 내두르며 분노하셨답니다. 특히 평소 마님을 아꼈던 이웃집 할머니는 천하에 몹쓸 인간들이 따로 없다며 당장이라도 관가에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셨지만 복칠은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그들을 굴복시켜야 한다고 설득했지요.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정식으로 판결을 내리고 모든 진실을 공개하여 시댁 식구들이 다시는 마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답니다. 마님은 기운을 차려 예복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마당으로 나와 복칠과 함께 마을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성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숭고해 보였어요. 그녀는 내가 그동안 참아왔던 것은 가문의 평화를 위해서였으나 이제는 죽은 남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선언하며 복칠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답니다. 복칠은 마을 장정들을 불러 모아 마당에 멍석을 깔고 등불을 환하게 밝히게 한 뒤 마을의 법도를 집행할 준비를 마쳤으며 마을의 긴장감은 일촉즉발의 상황에 이르렀지요.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시댁 식구들의 수아들이 밤을 틈타 장부를 뺏으려 담을 넘으려다 복칠이 미리 설치해둔 덫에 걸려보기 좋게 나동그라지는 소동이 벌어졌답니다. 복칠은 이미 그들의 비겁한 수작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집안 곳곳에 경계망을 펼쳐두었고 붙잡힌 수아들은 복칠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자신들이 시어머니의 사주를 받았음을 순순히 자백했지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시댁 식구들의 치졸함에 치를 떨며 이제는 정말 결판을 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하고 모두가 복칠의 지위에 따르기로 맹세했답니다. 어둠이 깊어지자 마을 광장에는 횃불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는데 복칠은 그 중심에 서서 장부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그는 이 장부 안에는 우리 마님을 모함하고 가문의 재산을 가로챈 더러운 기록들이 가득하다고 외치며 모든 마을 사람이 증인이 되어줄 것을 간청했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여전히 관가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의 수하들이 저지른 일들과 이 장부의 내용은 그들의 죄를 입증하기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었으며 진실은 이미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지요. 복칠은 마을 어르신들에게 장부를 전달하여 한 장씩 낭독하게 했고 구체적인 횡령 금액과 날짜가 호명될 때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탄식했답니다. 특히 마님의 친정에서 보내온 쌀 수백 가마니가 시어머니의 명의로 몰래 팔려 나갔다는 대목에서는 평소 굶주림에 시달리던 빈농들이 분노를 터뜨리며 울분을 토해냈지요. 마님은 그들의 분노를 가라앉히며 이 재물들은 이제 개인의 것이 아니라 마을 모두를 위해 쓰일 것이라고 약속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금 감동하게 하였답니다.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하늘에서는 다시 한번 번개가 치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는데 그것은 마치 사악한 자들의 명운이 다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보였어요. 복칠은 그 빛을 신호 삼아 마당 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바위 위에 올라가 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기를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복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는 자리라고 강조했답니다. 사람들은 복칠의 진심 어린 연설에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둘씩 마님의 집으로 모여들었고 집안은 인산인해를 이루며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지켜보기 위해 숨을 죽였지요. 마님은 복칠의 곁에 서서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감사의 인사를 건넸고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강인한 지도자로서의 풍모가 서려 있었답니다. 그녀는 여러분이 나를 믿어준 것처럼 나 또한 이 마을을 위해 내 남은 생을 바치겠다고 다짐했고 사람들은 마님의 너그러운 마음에 환호성을 지르며 그녀를 진정한 마을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복칠은 이런 마님의 모습을 보며 지난날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벅찬 감동을 억누르며 다음 단계를 차분히 준비했답니다. 시댁 식구들이 마을에서 저질렀던 온갖 비리들이 하나씩 만천하에 드러날 때마다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속았던 사실에 대해 서로를 위로하며 더욱 단단한 결속력을 보여주었지요. 어떤 이는 내가 그때 시어머니 말만 믿고 마님을 욕했던 게 너무 부끄럽다며 눈물을 보였고 또 어떤 이는 복칠의 손을 잡으며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 우리 마을이 살았다고 칭송했답니다. 복칠은 겸손하게 손을 내저으며 저는 그저 마님의 명을 받들었을 뿐이며 모든 공은 하늘과 마을 여러분께 있다고 말해 그의 인품을 다시 한번 빛나게 했지요. 복칠은 이제 마지막 증거인 시어머니의 비밀 인장을 찾아내기 위해 안방 지하에 숨겨진 공간을 다시 한번 탐색하기 시작했는데 그곳은 워낙 교묘하게 숨겨져 있어 찾기가 무척 힘들었답니다. 하지만 그는 벽면의 문양이 미세하게 어긋나 있는 것을 포착하고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돌리자 작은 벽장이 열리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금색 인장과 암호로 된 편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편지들에는 시어머니가 이웃 마을의 탐관오리와 결탁하여 마을의 땅을 강제로 수탈하려 했던 무시무시한 계획이 적혀 있어 복칠을 다시 한번 분노하게 만들었답니다. 이 새로운 발견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만약 복칠이 이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마을 전체가 통째로 넘어갈 뻔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복칠은 이 편지들을 관가에 보낼 마지막 서신에 첨부하여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영원히 유배지에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 쐐기를 박았답니다. 마님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악은 결국 스스로 판 무덤에 빠지게 된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달았고 복칠의 용기 있는 행동이 자신의 가문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운명을 구했음을 높이 평가했지요.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수집되자 복칠은 내일 아침 일찍 마을 광장에서 대규모 만민 공동회를 열어 이 모든 전말을 선포하고 마을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는 마을의 장정들에게 밤새도록 횃불을 지키며 경계를 서게 했고 자신은 마님의 방문 앞에서 칼을 옆에 차고
혹시 모를 습격에 대비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요. 새벽이 다가오자 들판에서는 차가운 서리가 내려앉았지만 복칠의 심장만큼은 정의를 향한 열망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으며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맹수처럼 빛나고 있었답니다. 마을의 안악들은 내일 열릴 잔치를 위해 밤새도록 떡을 빚고 고기를 삶으며 정성을 다했고 마을 전체가 활기를 되찾아 마치 축제를 앞둔 동네처럼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공포가 아닌 희망을 이야기하며 내일부터는 우리 마을이 예전처럼 평화로워질 것이라는 기대로 가득 찼으며 아이들도 오랜만에 밝은 미소를 지으며 뛰어놀았답니다. 복칠은 마을의 이런 변화가 자신이 원했던 진정한 대박의 시작임을 깨닫고 소리 없이 미소 지으며 마님의 평온한 잠자리를 확인하고는 마지막 결전을 위해 마음을 가다듬었지요. 그 무렵 관가에 갇혀있던 시어머니는 마지막 발악을 하며 간수에게 뇌물을 주려 했지만 이미 마을 어르신들의 진정서가 관청에 도착한 상태라 그 어떤 수작도 통하지 않았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권세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믿지 못하고 옥방 창살을 잡으며 괴성을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정적과 포교들의 매서운 호통뿐이었어요.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닫기 시작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비 오는 날 쫓아냈던 마님의 그림자가 자신을 짓누르는 환각에 시달리며 비참한 밤을 보냈답니다. 마침내 동이 트기 시작하고 마을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복칠은 마님을 모시고 단상 위에 올라가 그동안의 모든 전말을 사자우처럼 토해냈어요. 그는 장부와 편지, 그리고 인장을 하나하나 보여주며 시댁 식구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했고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정의의 구현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답니다. 마님은 단상 위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한 뒤 마을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내놓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모든 이의 가슴에 큰 울림을 주었으니 참으로 감동적인 순간이었지요. 이날의 행사는 단순한 재판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화합의 장이 되었으며 복칠은 이 일을 계기로 마을의 새로운 지도자로 추대되어 마님을 돕는 중책을 맡게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복칠의 이름을 연호하며 그를 칭송했고 복칠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마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은 마님의 덕이 높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공을 돌리는 겸손함을 보였어요. 마님은 그런 복칠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아니다. 네가 내 목숨을 구했고 우리 가문의 영혼을 살렸다고 말하며 그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내비쳤답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마님이 마련한 풍성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갈등을 씻어내었고 마을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지요. 복칠은 사람들의 축하 세례를 받으면서도 자만하지 않고 시종일관 예의를 갖추며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는 성실함을 보여주어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답니다. 그는 이제 머슴이 아닌 마을의 주역으로서 당당히 자신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의 앞날에는 시련 뒤에 찾아온 따사로운 햇살만이 가득할 것임을 의심치 않는 분위기였어요. 축제가 무르익어갈 무렵 복칠은 조용히 광장을 빠져나와 자신이 처음 마님을 구했던 산길을 바라보며 그때의 다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또 다른 내일을 꿈꾸었답니다. 그는 비록 출신은 미천했으나 그 마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고귀했기에 하늘이 그에게 이런 큰 복을 내려주었음을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인정하며 그를 귀감으로 삼게 되었지요. 비가 그친 뒤에 땅이 더욱 단단해지듯 복칠과 마님의 인연은 이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운명이 되었으며 이야기는 이제 절정을 지나 행복한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답니다. 마을 광장의 횃불이 사그라지고 달빛이 다시금 대지를 비출 때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며 오늘 있었던 경이로운 사건들을
가족들과 나누며 행복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복칠은 마님의 안부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뒤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눈을 감았는데 그의 가슴 속에는 마을의 밝은 미래와 마님의 행복이 가득 차 있었답니다. 모든 비밀이 밝혀지고 정의가 바로 선 그 밤. 산골 마을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청량하고 맑았으며 숲속의 짐승들도 조용한 축복의 노래를 부르는 듯 고요하고 아름다운 밤이었지요. 드디어 마을의 운명을 결정지을 운명의 아침이 밝아왔고 온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찌감치 아침 식사를 마치고 최씨 부인의 너른 마당으로 구름처럼 모여들기 시작했답니다. 어제까지는 의심과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던 이들도 이제는 복칠이 찾아낸 명백한 증거 앞에 고개를 숙이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고대하는 표정으로 숨을 죽였지요. 마당 한가운데에는 멍석이 깔리고 마을의 최고 어르신인 김노인을 비롯한 3명의 문중 어른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를 잡으셨고 그 뒤로 복칠과 마님이 결연한 의지를 담은 눈빛으로 당당하게 서 있었답니다. 관아에서 파견된 포교들이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공모자였던 박주사를 오랏줄에 묶어 마당 한복판으로 끌고 나오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야유와 탄식이 동시에 터져 나왔으며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졌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이것은 다 저 천한 머슴놈이 꾸며낸 거짓이다. 내가 어찌 내 아들의 집을 해치겠느냐라며 찢어지는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민심은 그녀를 떠난 지 오래였지요. 박주사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 시누이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잘못을 빌기보다는 그저 상황이 무서워 연신 눈물만 훔치고 있었답니다. 김노인이 지팡이로 바닥을 3번 탕탕 치며 장례를 정돈하자 복칠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서서 품 안에서 어제 찾은 비밀 장부와 금색 인장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렁렁한 목소리로 여기 이 장부에는 당신들이 마님을 내쫓기 위해 어떤 모의를 했는지 그리고 마을의 공동 재산인 땅을 어떻게 가로채려 했는지 모든 추악한 기록이 적혀 있다고 일갈했지요. 복칠의 목소리는 마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고 그 위험에 눌린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은 채 입을 벌리고 멍하니 복칠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복칠은 이어 시어머니가 박주사와 주고받은 편지들을 한 구절씩 큰 소리로 낭독하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는 마님을 빗속에 내쫓고 나면 재산을 반으로 나누자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겨 있어 마을 사람들의 공분을 샀어요. 편지가 읽힐 때마다 사람들은 주먹을 불끈 쥐며 천하의 몹쓸 인간들 같으니라고 어찌 죽은 아들의 아내에게 그토록 모진 짓을 할 수 있느냐며 비난의 화살을 시어머니에게 쏟아부었지요. 시어머니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고 박주사는 그 자리에서 혼절할 듯이 고개를 떨구었답니다. 장부를 다 읽어내려간 복칠은 마지막으로 우물가에서 발견된 비취 가락지를 다시 한번 꺼내 보이며 이것은 시누이가 직접 땅에 묻는 것을 목격한 증인까지 있는 확실한 조작극이다라고 최종 선언을 내렸습니다. 마을의 아이가 앞으로 나와 자신이 본 것을 다시 한번 증언하자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댁 식구들을 향해 거친 욕설과 함께 돌을 던지려 했지만 김노인이 이를 엄히 제지하며 판결을 내리려 했지요. 김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문의 법도를 어기고 천륜을 저버린 자들에게는 더 이상 이 마을에 머물 자격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답니다. 판결의 내용은 엄격하여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모든 재산권을 박탈당한 채 마을 밖으로 영원히 추방되며 관아로 압송되어 엄한 문초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고 박주사 역시 관직에서 파면됨은 물론 가산을 몰수당하게 되었지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마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내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라며 비굴하게 울부짖었으나 마님은 고개를 돌려
그들의 애원을 외면하며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답니다. 어머님, 제가 드린 정성을 욕심으로 갚으셨으니 이제는 하늘의 법도를 따르셔야 합니다라는 마님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포교들이 죄인들을 끌고 대문을 나서자 마을 사람들은 소금을 뿌리며 부정한 기운이 다시는 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의식을 치렀고 집안은 순식간에 정적과 함께 평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칠은 그동안의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마님은 그런 복칠의 곁으로 다가와 복칠아. 네가 정말로 큰일을 해냈구나. 너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 집은 이미 무너졌을 것이다라며 따뜻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마님과 복칠을 축복하며 각자의 집에서 가져온 귀한 음식들을 내놓아 승리를 자축하는 즉석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지요. 마당 곳곳에는 솥이 걸리고 구수한 고기 삶는 냄새와 고소한 전 부치는 냄새가 진동하며 어두웠던 집안의 분위기를 밝게 바꾸어 놓았고 아이들은 다시 마당을 뛰어놀며 명절 같은 활기를 되찾았답니다. 복칠은 잔치 준비로 분주한 와중에도 마을 어르신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그가 보여준 겸손함은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지요. 어떤 이는 복칠에게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마을에 대들보내라고 말하며 술 한 잔을 권했고 복칠은 정중히 사양하면서도 사람들의 호의의 마음이 벅차오름을 느꼈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마님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중대한 발표를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머슴이었던 복칠을 자신의 양자로 삼거나 가문의 뒤를 이을 양자로 입적시키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이었답니다. 마님은 복칠이는 이미 내 목숨을 구한 은인이자 이 집안을 지켜낸 주인과 다름없으니 신분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가족으로 맞이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보내며 찬성했지요. 복칠은 뜻밖의 제안에 당황하여 엎드려 절하며 사양하려 했지만 마님의 확고한 의지와 마을 사람들의 응원에 결국 눈물을 흘리며 그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이제 복칠은 단순한 머슴에서 이 집안의 기둥인 주인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의 성실함은 이제 가문을 번창시키는 큰 밑거름이 되어 마을 전체의 귀감이 되는 대박의 행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제일 먼저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시어머니가 가로챘던 곡식들을 나누어 주었으며 흉년이 들어 힘들어하던 농가들에게는 소와 쟁기를 빌려주어 농사를 도우며 상생의 길을 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복칠의 선행에 감복하여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은 마음씨부터가 다르다며 칭송했고 마을은 전례 없는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답니다. 복칠은 집안의 법도를 새로 세우기 위해 그동안 시댁 식구들의 수하로 일하며 횡포를 부렸던 이들을 모두 내보내고 마음씨 착하고 성실한 이들을 새로 들여 집안의 화합을 도모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가축들을 돌보며 주인이 된 후에도 예전의 근면함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아랫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지요. 마님 또한 기력을 회복하여 집안 살림을 꼼꼼히 챙기며 복칠과 함께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데 전념했고 두 사람의 노력 덕분에 집안은 하루가 다르게 활기를 띠며 번창해 나갔답니다. 그동안 억울하게 빼앗겼던 땅 문서들도 하나둘씩 원래 주인인 마님의 명의로 되찾아오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복칠의 지혜로운 중재가 빛을 발하여 분쟁 없이 원만하게 모든 재산권이 정리되었어요. 마을 입구의 당산나무도 다시 푸른 잎을 돋우기 시작했고 핏빛이었던 우물물은 다시 투명하고 맑은 샘물로 변하여 마을의 길조가 찾아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답니다. 사람들은 최 씨 부인의 집에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왔다며 입을 모아 칭찬했고 복칠은 그 모든 공을 하늘의 덕으로 돌리며 항상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대했지요. 비가 그친 뒤의 마당은
이제 물기가 말라 뽀송뽀송해졌고 따사로운 햇살 아래 말려둔 곡식들이 황금빛으로 빛나며 풍성한 결실을 예고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복칠은 마님과 함께 뒤뜰에 앉아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의논했는데 그들의 대화 속에는 마을의 미래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가득 담겨 있었지요. 마님은 복칠아, 이제는 너를 부를 때 머슴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 불러야겠구나. 라며 인자한 미소를 지으셨고 복칠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면서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동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복칠을 볼 때마다 복칠 대감님이라며 존경의 표시를 했고 그는 그럴 때마다 손사래를 치며 이웃집 동생처럼 편안하게 다가가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도움을 주었지요. 특히 가난 때문에 공부를 포기했던 마을 아이들을 위해 서당을 열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추운 겨울을 대비해 깜을 미리 나누어 주는 등 그의 배려는 끝이 없었답니다. 이런 복칠의 행동은 마을의 민심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힘이 되었고 예전의 불신과 반목은 눈 녹듯 사라져 마을 전체가 하나의 가족처럼 화목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떠난 자리에는 그들이 남긴 탐욕의 흔적 대신 나눔과 배려의 꽃이 피어났으며 집안의 담장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차단하는 벽이 아니라 이웃과 소통하는 창구가 되었답니다. 마님은 집안의 보물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복칠에게 정권을 맡겼고 복칠은 그 재물을 마을의 저수지를 보수하고 다리를 놓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했지요. 사람들은 복칠의 결단력에 박수를 보냈고 마을은 이전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하며 주변 마을의 부러움을 사는 명품 마을로 거듭나게 되었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마을 광장에는 마지막 잔치의 흥취가 남은 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고 복칠은 마당을 정리하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빗속에서 마님을 구했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진심이 담긴 행동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지요. 비바람이 몰아치던 시련의 밤은 이제 아련한 추억이 되었고 그 시련을 이겨낸 끝에 얻은 결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인생의 보물이 되어 복칠의 가슴속에 남았답니다. 마님은 방 안에서 복칠의 든든한 실루엣을 바라보며 사별한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새로운 가족이 생긴 기쁨에 젖어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셨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며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믿음직한 아들이 있다는 사실에 커다란 안도감을 느끼며 깊은 잠을 청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복칠은 마지막으로 대문에 빗장을 걸어 잠그며 집안의 안녕을 확인했고 밤하늘에 떠오른 보름달은 마치 그들의 행복을 축복하듯 은은한 빛을 대지 위에 골고루 뿌려주고 있었지요. 밤 공기는 낮의 열기를 식혀주듯 시원하게 불어왔고 숲속의 풀벌레들은 리듬에 맞춰 평화로운 자장가를 불러주며 마을의 고요를 깨지 않고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답니다. 복칠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기 전 사당을 찾아가 조상님들께 큰 절을 올리며 앞으로 이 가문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것을 맹세하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겠노라 다짐했지요. 그의 마음은 이제 흔들림 없는 평온함으로 가득 찼으며 내일 아침에 떠오를 태양은 오늘보다 더 밝고 찬란한 빛으로 그들을 맞이해 줄 것임을 확신하며 미소를 지었답니다. 마을의 모든 집에서는 등불이 하나둘씩 꺼지며 평화로운 잠의 세계로 빠져들었고 복칠의 집 또한 고요함 속에 깊은 안식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복된 광경이었어요. 지난날의 고통과 눈물은 이제 모두 빗물에 씻겨 내려갔고 그 자리에 뿌리내린 행복의 씨앗은 앞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으며 마을 대대로 전해질 전설이 될 준비를 마쳤지요.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며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도 복칠의 용기와 마님의 너그러움이 따뜻한 온기로 남아 편안한 잠자리를 안내하고 있었답니다. 복칠은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정말로 대박을 맞았다는 사실을 실감하기보다는 앞으로 자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감에 대해 생각하며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재물은 하늘이 잠시 맡긴 것이라 생각하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고귀한 마음을 가졌기에 진정으로 대박이 날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었지요.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동자는 맑게 빛나고 있었고 마을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신처럼 그의 숨소리는 규칙적이고 평온하게 이어지며 깊어가는 밤의 정취를 더해주었답니다. 이렇게 비오는 날 쫓겨났던 마님을 구하고 가문을 지켜낸 머슴 복칠의 이야기는 정의는 승리하고 진심은 통한다는 영원 불변의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며 아름답게 갈무리 되었어요. 이제 마을에는 더 이상 시기와 질투는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를 위하고 돕는 넉넉한 인심만이 가득하여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그 따뜻함에 취해 발길을 멈추는 명소로 소문이 났지요. 복칠과 마님의 앞날에는 영광과 축복만이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이야기는 후세에 길이길이 전해져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줄 것임이 틀림없어 보였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산골 마을에는 다시금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찾아와 온 들판이 황금빛 물결로 넘실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예전에 삭막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마을 입구에서부터 고소한 곡식 타작 소리와 사람들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지나가는 나그네들조차 그 활기에 취해 발걸음을 멈추곤 했지요. 복칠이는 이제 번듯한 기와집의 주인으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며 마님을 극진히 모시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고단함 대신 인자하고 넉넉한 미소가 항상 머물러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들었답니다. 최 씨 부인의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인심 좋기로 소문난 곳이 되어 끼니를 거르는 이가 있으면 언제든 대문을 열어 따뜻한 밥상을 내어주는 쉼터 같은 공간으로 변모했지요. 부인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매일 아침 복칠과 함께 정원을 거닐며 조상님들이 남겨준 유산을 어떻게 하면 더 뜻깊게 쓸지 의논하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삼았답니다. 그녀는 복칠을 향해 네가 내 아들이 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말하며 흐뭇한 눈빛을 보냈고 복칠은 그럴 때마다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며 진심을 다했지요. 마을의 농사일도 복칠의 지혜로운 지휘 아래 전례 없는 풍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는 저수지를 정비하고 물길을 새로 내어 가뭄에도 걱정 없는 마을을 만들어 놓았답니다. 사람들은 이제 복칠을 머슴이라 부르던 시절을 까마득히 잊은 채 마을의 든든한 대들보로 여기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그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고 의지했지요. 복칠은 아무리 바빠도 이웃의 부름을 외면하지 않고 직접 팔을 걷어붙여 도와주었기에 그의 명망은 인근 고을까지 자자하게 퍼져나가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며 모두가 행복을 누렸답니다. 어느 날 저녁 복칠은 마님을 위해 정성껏 마련한 저녁상을 들고 안방으로 향했는데 그 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신선한 나물 그리고 귀한 조기구이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지요. 부인은 복칠이 건네는 수저를 받으며 고생한 너를 생각하면 이 밥 한 술도 아깝구나 라고 말씀하셨지만 복칠은 어머니가 강건하셔야 마을 전체가 평안합니다라고 답하며 효심을 보였답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 속에는 피보다 진한 유대감이 서려 있었으며 시련을 함께 이겨낸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하고 고귀한 믿음이 가득 차 있었지요. 그 무렵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배지로 떠났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지만 마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원망보다는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안타까워하셨답니다. 그녀는 그들을 위해 조용히 불공을 드리고 그들의 잘못이 다음 생에는 덕으로 돌아오길 빌어주는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씨를 보여주어 마을 사람들을 다시 한번 감동하게 만들었지요. 복칠 역시 과거의 원한을 씻어내고 오직 현재의 평화와 미래의 번영만을 생각하며 매일매일을 충실하게 살아가니 집안의 운세는 날로 융성해져 갔답니다. 마을의 아이들을 위해 세운 작은 서당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고 복칠은 틈날 때마다 아이들에게 신분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됨됨이라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산 교육을 실천했답니다. 아이들은 복칠 아저씨처럼 용감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수업에 집중했고 이는 마을의 앞날을 밝히는 희망의 불빛이 되었지요. 마님은 서당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서책과 지필묵을 아낌없이 후원하며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고 마을은 점차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고장으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답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마을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수감사 잔치가 열렸는데 복칠은 마을 사람 모두에게 고기와 떡을 골고루 나누어 주며 누구 하나 굶주리는 이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폈답니다. 잔칫날 마을 광장에는 풍악 소리가 드높이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어깨춤을 추며 복칠과 마님의 장수를 기원하는 축배를 올리니 그 광경은 마치 무릉도원이 지상에 내려온 듯 했지요. 복칠은 잔치 한가운데서 사람들과 어우러져 막걸리를 나누며 우리가 하나로 뭉쳤기에 오늘의 행복이 있는 것이라고 말해 모두의 박수갈채를 받았답니다. 마님은 잔치 한편에서 마을 안악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며 예전의 위엄 있는 마님의 모습 대신 다정하고 포근한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이웃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온정을 발해가나며 나누었지요.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고 사람들은 마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그녀가 마을에 오래도록 머물러 주기를 간절히 바랐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 추운 날 쫓겨났던 여인이 이제는 마을의 영혼을 지탱하는 가장 큰 어른으로 대접받게 되었으니 참으로 인과응보의 아름다운 결과라 할 수 있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잔치의 흥은 차분하게 가라앉았고 마을은 다시 고요한 평화를 되찾았는데 복칠은 홀로 마당에 앉아 밝게 떠오른 보름달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조용히 반추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는 자신이 머슴으로 살았던 시절의 고단함과 마님을 구하기 위해 빗속을 뛰었던 긴박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인생의 무상함과 동시에 정의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았지요. 그의 가슴 속에는 이제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이 자리 잡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숭고한 의지가 별빛처럼 빛나고 있었답니다. 복칠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순찰하며 혹시나 열려있는 창문은 없는지 혹은 짐승이 침입하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피는 성실함을 끝까지 잃지 않는 진정한 살림꾼의 면모를 보여주었지요. 그는 비록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으며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집안을 돌보는 것이 주인의 진정한 도리임을 몸소 실천하며 아랫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답니다. 마님은 문틈으로 보이는 복칠의 듬직한 뒷모습을 보며 사별한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씻어내고 새로운 삶의 동반자가 주는 안도감에 취해 행복한 꿈의 나라로 빠져드셨지요. 이제 마을 입구의 당산나무 아래에는 나그네들이 쉬어갈 수 있는 작은 정자가 세워졌고 그곳에는 복칠과 마님의 이야기가 적힌 작은 비석이 세워져 오가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전해주었답니다. 사람들은 이 비석을 보며 진실은 결코 잠들지 않으며 정성은 하늘을 움직인다는 교훈을 되새겼고 이는 마을의 가풍이 되어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해 내려가는 소중한 정신적 유산이 되었지요. 마을은 이제 주변 고을에서 가장 살기 좋고 인심 넉넉한 곳으로 칭송받으며 매일같이 찾아오는 손님들로 활기가 넘쳤고 복칠의 집은 그 중심에서 빛났답니다. 어느덧 이야기는 끝을 향해 가고
마을의 밤은 더욱 깊어만 가는데 산속의 소쩍새는 여전히 평화로운 자장가를 부르며 세상의 모든 고단함을 잊게 해주는 고요하고 따뜻한 선율을 만들어내고 있답니다. 복칠의 방 안에서도 은은한 등잔불이 꺼지며 깊은 안식의 시간이 찾아왔고 그의 숨소리는 대지의 호흡과 맞추어 규칙적이고 평온하게 이어지며 내일의 태양을 기다리는 희망을 노래했지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그들이 겪었던 모든 슬픔은 이제 단단한 행복의 기초가 되어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문을 만들었답니다. 여러분도 이제 복칠이와 마님이 누리는 이 평온한 밤의 축복을 가득 받으며 무거운 눈꺼풀을 내리고 편안한 안식의 세계로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시길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맺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은 이 밤의 어둠 속에 묻어두시고 오직 아름다운 꿈과 희망만을 가슴에 품은 채 따뜻한 이불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잠을 청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복칠이가 마님을 구했듯 여러분의 꿈도 내일의 여러분을 더 밝은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이며 오늘 밤은 그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고 고요한 평화만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칠이가 우리에게 건네는 한마디를 기억해 보세요. 진심을 다해 살아가면 하늘은 반드시 그 보답을 내어준다는 평범하지만 강력한 진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찬란하게 꽃피우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온 마을이 잠든 이 시간, 여러분의 방 안에도 은은한 달빛이 찾아들어 포근한 축복을 내려주고 있으니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의 바다에 몸을 맡기시고 행복한 아침을 맞이하시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고단한 하루 끝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제 고요한 산골 마을의 전설을 가슴에 묻고 평화로운 꿈결 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을의 모든 등불이 꺼지고 오직 밤하늘의 별들만이 반짝이며 대지를 지켜보고 있는 이 성스럽고 평온한 밤에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길 빌며 복칠이와 마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의 눈물이 대박의 웃음으로 변했듯 여러분의 내일도 오늘의 휴식 끝에 눈부신 성취와 기쁨으로 가득 차오를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제 모든 소리를 줄이고 고요에 몸을 맡겨보세요. 따스한 온기가 온몸을 감싸 안고 대지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포근하게 안아주는 이 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주인공이 되어 깊고 깊은 숙면의 길로 접어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골 마을의 시냇물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하고 숲속의 나무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히는 이 시간. 여러분은 이제 완전히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아름다운 환상의 세계로 나아갈 모든 준비를 마쳤답니다. 복칠이의 용기와 마님의 자애로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어 밤길을 비추어 줄 것이니 두려움 없이 눈을 감고 그 평화로운 풍경 속으로 한 걸음씩 내디디며 영원한 안식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밤은 깊어 침묵만이 가득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며 여러분을 진정한 평화로 안내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줄 것이니 이제 편안히 잠드소서. 이제 정말로 모든 이야기가 끝났으며 복칠이와 마님은 여러분의 꿈길 입구에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 걱정 근심 모두 잊으시고 그들이 안내하는 행복한 나라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는 비갠 뒤에 맑은 하늘처럼 개운하고 상쾌한 기분이 온몸을 휘감아 오늘보다 더 찬란한 하루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을 온전히 누리세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어줄 것이며 이야기는 이제 소리 없이 사라져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보석처럼 남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이 잠든 이 시각, 여러분도 그 생명의 리듬에 맞춰 깊은 잠에 빠져들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찾아오며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욱 빛나는 대박의 주인공이 될 준비를 마칠 것입니다. 복칠이의 행운이 여러분에게도 깃들길 바라며 이제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내쉬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 고요한 밤의 축복을 만끽하며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천천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스며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던 오늘 하루를 여기서 갈무리하고 이제는 오직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소중한 휴식의 시간을 보내며 평안하고 행복한 꿈을 꾸시길 진심으로 빌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복칠이가 마당에 빗장을 마지막으로 걸었듯 저도 이제 이야기의 문을 닫고 여러분을 꿈의 나라로 보내드리려 하니 부디 아무런 잡념 없이 맑고 투명한 마음으로 평화로운 밤에 여왕이 되어 깊은 안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 산골 마을의 전설은 여기서 멈추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로운 전설이 시작될 것이며 그 길에 복칠이의 지혜와 마님의 인자함이 늘 함께하며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니 이제 안심하고 깊은 잠에 드소서. 고요함이 세상을 덮고 달빛이 창가를 비추는 이 아름다운 밤, 여러분의 머리맡에는 천사들의 축복이 가득할 것이니